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제너럴모터스 등이 앞서 참전한 무인 택시 사업에 아마존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인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는 기존 자동차를 자율주행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졌습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으며 승객 한 방향에 두 사람씩 총 4명이 마주보고 탑승할 수 있는데요. 이 아마존과 협업해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차량용 카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한 바 있는 남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7%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6%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자율주행,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나 에이다스 등 소프트웨어 등 외부 투자에 3에서 4조 원을 투입하고 경기 침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현금 5조 원도 확보할 방침인데요. 자율주행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사던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어제 오랜만에 강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벤츠가 미국에서 최초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하는 2024년형 벤츠 S클래스와 EQS에 해당 기능을 옵션으로 탑재하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자율주행 기능 이제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하면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죠. MC넥스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에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한 가운데 1%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자회사 죽소와 손을 잡고 로보택시를 직원 셔틀을 지금 성공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종목 아니겠습니까? 국내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차장님의 종목 은요 모트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핵심 부품 업체인 만큼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이죠. 네. 전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다 좀 공감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도 사실 네. 이번에 신차를 사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좀 사용 못 하겠어요. 안 쓰게 돼요, 잘? 네. 저는 좀 잘 안 쓰게 되고 좀 잘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무서워서인가요?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지금 앞서 나온 뉴스들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상용차 쪽에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게 활용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못 하겠는데 일단 자율주행 택시는 타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 거죠. 그리고 앞서 통행 버스라고 하나요? 네. 그런 버스 쪽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벤츠라든지 테슬라 같은 이런 자율주행 차들 자가로 운전하는 이런 차량에 보다는 오히려 상용차 쪽에 조금 더 먼저 좀 투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트렉스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좀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모트렉스 역시도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쪽의 핵심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현재는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를 중심으로 고객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용차 쪽에 예를 들어서 무인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PBV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PBV 시장이 뭐냐면 목적에 맞는 다목적 모빌리티 차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에 맞게 바꿔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PBV 시장 자체가 지금 2022년에는 32만 대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신차의 한 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33%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2025년까지는 130만 대. 5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이제 성장하는 시작입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좀 작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품종
소품 중 소량 생산에 네.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상용차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PV 발음이 어려운데 PBV 어렵죠, 시장 네. 자체가 저는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좀 특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 PBV 관련된 공장을 좀 새로 지었다라고 할 만큼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먼저 선점하는 분위기이고 이에 대한 부분을 모트렉스가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나오면은 한 번씩 또 크게 움직이는 맞아요. 종목이기 네. 때문에 모트렉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도 대장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말씀처럼 자차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좀 무섭다, 겁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상용차를 통해서 또 자율주행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뉴스플로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HL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고 사실 몇 주 전에 또 언급을 해주셨던 거로 전 기억을 해요. 네. 네. 만두는 작년부터도 얘기하긴 맞아요. 했습니다. 네. 상호명 바뀌기 전부터. 그래서 네. 투자하셨던 분들이 기노업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을 제가 선거명 드렸는데 지금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종목 보셔도 좋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한여름 땅덩어리가 커요. 대륙이에요. 한번 고속도로 타면 몇박 며칠을 가야 돼요. 운전하고 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반나절이면 운전하고 웬만한 데는 갑니다. 설 명절 때도 아무리 걸려도 12시간이면 거의 도착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미국 등 대륙들은요, 워낙에 이 거리 시간이 길고 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상용차죠. 그 자율주행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또 우리나라에도 현재 화물 운송 신차들은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많이 이용들 하세요. 그러니까 자가하는 분이라든가 운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그런 차에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 커질 건데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부터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 개발하는 핵심 쪽의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머리에 투자하겠습니까? 손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머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 이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투자를 해도 좋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실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만도를 찾은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어떤 설계 기술이 아무리 좋다 얘기해도 엔비디아 앞에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하지만 이 개발하는 머리가 있다면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하는 기업.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두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된 부품, 특히 조향장치라든가 또는 이제 브레이크 쪽이라든가 이런 핵심 부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나이라든가 앞으로 해서 만두는 개발의 어떤 핵심 설계 이쪽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부품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주목해봤으면 좋겠는데 차트 잠깐 한번 잡아주셨어요? 요거 네. 시간에만 30초만 주시면 엔비디아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 계속 엔비디아를 말씀하시네요. 좋으니까요. 네. 예. 올라갔던 장기 상승 나왔던 거에 절반까지 되돌림 눌림 준 게 한 170불인데요. 이 자리 밑에는 이제 낙폭과대 매수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N자 상승이 나왔다고요. 외바닥 나오고 가짜 눌림 주고 올라가서 N자 상승 나왔으니까 단기 상승이든 추세적 상승 등 이번 구간 눌리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만도를 한번 잠깐 보면 만도는 장기적으로 올라갔던 사이클에서 절반 이상 지금 보시면 아까 하프 자리에서 이탈해서 방금 전에 했던 종목이 엔비디아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낙폭과대 반등의 저가 매수세가 있는 구간이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세 유효. 하지만 단기 매매나 잠깐 한 3개월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지금은 약간 관망 이렇게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 속에서 과연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